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진경입니다. 지난주 400회 특집으로 찾아뵙던 스포츠24. 오늘 이 시간에는 더욱 막강한 토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그리고 올 시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감독이 있죠. 바로 한화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인데요. 김성근 감독의 야구 스타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게 선수들을 위한 스타일인지. 저는 감독의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게 선수들의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내세워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김성근 감독은 오히려 본인의 그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약간 선수들이 희생되고 있다라는 저는 좀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144경기 치릅니다. 예전에 뭐 80년대라든지 90년대는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훈련 방식이 정답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휴식을 취해야 할 시기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체력 저하고 그렇죠.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건 뭐 종목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상당할 확률이 4배 이상으로 오른다고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반론은 아니지만 그 프로 구단에서 또 감독을 선택하고 권한을 주는 부분이니까 감독이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이것을 뭐 감독이 선임되자마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걸 따지는 것보다 일단 네. 지금 한화의 성적이 말해주잖아요. 만약 한화이글스가 올해 연봉이 가장 많은 팀인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던가 뭐 지금 성적보다 훨씬 좋았더라면 이런 비난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저 데니얼 김 위원 말씀대로 근데 방향이 틀렸다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영화에서 하나 따온다면 그땐 맞고 지금 틀리다. SK 시절에는 어찌됐건 맞았거든요. 그랬죠. 팀도 우승을 시키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을 감독이 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성근 감독의 야구는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또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전명주 선수처럼 지금 32살인데 뭐 4, 5년 동안 야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결국에 은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감독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구단이 물론 부상자는 나오는 게 스포츠지만은 확실히 이거 의학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선수들이 다치고 선수 생명이 짧게 되는 거죠. 일단 김성근 감독이 역대 맡았던 팀들을 보면 약팀을 맡아서 강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화에 올 때도 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고 또 그런 약했던 꼴찌 한화를 강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대 심리가 컸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대치만큼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혹사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성근 감독 같은 야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김성근 감독 야구도 필요하고 김경문 감독식 야구도 필요하고 뭐 예전 손동열 감독식 야구도 필요하고 다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제가 야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이는 없습니다. 그냥 외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발 빼시는데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잠깐 김성근 감독 뭐 편은 아니지만 들자면 물론 전병주 선수 같이 혹사 논란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빨리 선수 생명을 은퇴한 경우도 있지만 김성근 감독 때문에 야구에 눈을 떠서 새롭게 스타가 된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감독 야구에 분명히 훌륭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늦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저하고 저의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김성근 감독은 투수 쪽에서는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투수의 어깨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라고 계속 이거는 의학적으로 넌센스예요. 투수들의 어깨가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아닌 걸로 이미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약간 걸립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본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선수 입장에서는 자꾸 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저스의 리치리라는 선수가 7회까지 퍼펙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퍼펙트 30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100년에 넘는 역사에서. 근데 7회까지만 던지게 하고 투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 왜요? 선수 보호를 위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메이저리그 구단이 매트라는 구단에 일을 했었을 때 피터슨이라는 투수 코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투수 코치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20승 선발 투수를 배출해놨다는 부분이 아니라 내 밑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점. 여기에 나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멋지네요,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김성근 감독 논란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야구판이 아닌가? 고등학교 때 우승하려면 에이스를 계속 그렇죠. 투수 놓고 9이닝, 뭐 10이닝, 11이닝 그렇죠. 던지게 하고 네. 그게 문제 아닌가요? 류현진 선수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긴 류현진 선수는 팔꿈치 수술을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추어 야구에서도 조금 지도자들이 긴 안목을 보고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군요. 축구에도 이런 논란이 있죠. 바로 중동의 침대 축구 논란입니다. 이걸 전술로 봐야 하나요? 어떻게 전술로 봐야 하는 건가요? 사실 뭐 시리아전이요. 시리아전 끝나고 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침대 축구는 짜증은 나지만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전술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규정 안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뭐 신혜선 사건이나 뭐 할리우드 액션이나 뭐 핸드볼 이런 뭐 여러 가지 반칙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법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데 심판이 보지 못한 거예요. 경찰에 걸리지 않은 그렇죠. 거죠.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나쁘다고 봐요. 물론 침대 축구 짜증 나죠.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중동 선수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아프면은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이렇게 액션이 크냐? 근데 네. 진짜 아프다고 자기는. 아. 네, 자기들은 정말 아파서 본인이 그만큼 표현하는 아파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들은 선수들이 아파도 참고 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팀을 위해서 우선시되는 저의 존재감이 있다면 그들은 내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리아전에서는 뭐 약속된 플레이들이죠. 조금만 하면 또 지연행위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그만큼 후진국 축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심판 재량에 의해서 지연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옐로 카드 나갈 수 있게끔 엄격하게 판단되는 심판 재량을 좀 키워주는 이런 규정 자체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 잔디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세미나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장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침대 축구를 할 것을 상대가 나올 것을 예상을 했는데 우리는 왜 잘 대처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고요. 네. 경기에서 규정이라는 것이 뭐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김동완 의원 말을 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판의 권한을 어떤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좀 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초반 주춤했던 아스널은 최근 3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바꿨다. 반면 첼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K리그 상주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제주는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6위 상주와 승점이 2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과 수원 삼성의 경기는 강등권 탈출이 간절한 홈팀의 승리를 전망했고요.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헐시티의 경기는 리버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들즈브로와 토트넘의 경기는 원정팀의 낙승을, 스완지시티와 맨시티의 경기 역시 무패 행진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는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스포츠24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스 이몽호 선수입니다. 벌써 400회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모든 스포츠에 공로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500회, 600회 선수들이 또 인터뷰나 모든 면에서 재밌는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이 찾아와 주시고 선수들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00회 축하드립니다. 요기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 네 분은 시청자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스포츠 명언이 혹시 있을까요? 그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맨시티 감독인 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했던 얘기인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정치, 문화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을까.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그 격언이 아마 간디의 얘기일 겁니다. 간디가 그랬어요. 예. 변화를 원하면 너부터 변해라. 강요네요. 네. 예. 너라는 말은 안 썼겠죠. 네.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박세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타고난 선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노력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격어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는 짧은 담요와 같다. 네. 얼굴을 덮으면 발이 드러나고요. 네. 발을 덮으면 얼굴이 얼굴이 드러나겠죠, 드러나죠. 짧은 담요는. 무슨 말이냐면 공격에 무게중심을 실으면 수비가 약해지고 아. 또 수비에 무게중심을 실으면 공격이 약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공격과 수비의 공격과 수비를 줄여서 몸을 움츠리면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들은 배만 덮고 자라 배 아프니까. 배가 차지니까. 네, 그런데 축구의 흐름이 중앙 미드필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나중에 축구를 평하면 따바라즈 감독이 아닌 축구는 배만 덮는 담요와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김성근 감독의 야구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선발과 마무리보다 중간 개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중간이 중요하니까. 네. 끝까지 정말 다 갖다 붙이시네.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은 배를 덮는 게 중요한 걸로 마무리. 배탈 나니까. 해야 된다. 예. 배꼽에 때도 파지 말고. 자, 명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최고의 스포츠 전문가 네 분이 뽑는 최고의 스타와 명승부는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이경재 기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네. 뭐 갑자기 꼽으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국내 선수 가운데서는 이승엽 선수, 해외 선수 가운데는 로저 페더러 선수 꼽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실력, 인격, 꾸준함. 모든 걸 갖췄군요. 네. 김재영 기자는요? 국내 선수 중에는 박지성 선수. 퍼거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성 선수의 유일한 단점은 자기가 얼마나 정말 세계적인 선수일지를 모르는 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박지성은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그렇죠. 공이 있어야 할 곳에는 항상 박지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구 팬들이 그럴 거예요. 메시와 호날두가 같이 이렇게 항상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는 네. 정말 축구 팬으로서는 약간 고마움이 있어요. 예전에 뭐 펠레, 마라도나 한쪽으로 충실했던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두 선수가 뭐 이 라이벌 관계로 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남진나무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좀 행복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데니얼 김 의원은 어떤 기록이 좀 떠오르시나요? YTN 스포츠 24 400회 기록은 정말 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년이죠. 저는 숨겨져 있는 스타들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말고 또는 인기 종목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스타를 좀 찾아주셔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포츠24가 많이 변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하이라이트도 있고 또 이제 인터뷰 코너도 있고요. 또 저희가 생활체육도 굉장히 재미있게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0회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회, 1000회, 뭐 2000회까지 YTN을 대표하는 최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공정한 뉴스, YTN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많이 시청하는 입장에서 스포츠24 같은 이런 또 양념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참 뭐 스포츠 팬들에게 영광이죠. 뭐 1000회, 2000회, 3000회. 저는 뭐 15,000회까지만 정확하게 딱 15,000회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15,000회 하시면 오실 거죠? 아니 저는 그때 몸이 안 좋고.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24가 400회 돌파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스포츠스타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24,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